자, 그러면 오늘도 기분 좋게 우리 한국사 5차시 수업 진행해 보면서 5차시 맞죠? 네. 5차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6차시 그리고 다음 주 아침 이 시간 아침이 7차시. 우리 벌써 다음 주면은 끝이야, 얘들아. 너무 눈물 난다. 그 말은 즉슨 그렇지 방학도 끝이 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오늘은 12강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이라는 게 무엇이었어? 우리 성종 때 정계에 3, 4 위주로 등용되기 시작했었던 사림. 성종 때 사림이 정계에 진출했었죠. 그쵸? 3, 4를 중심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성종 이후에 연산군 다음에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 뭐부터요? 반정, 중종, 그리고 인종, 재위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던 굉장히 이제 짧은 재위기간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었던 이 인종은 나름대로 조광조의 개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도 이제 마음의 병이 더 심해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었던 명종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3대에 걸쳐가지고 몇 번의 사화가 일어났었죠?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더 많은 사화가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화로는 4가지의 사화를 배웠었죠. 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그리고 조광조의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사화까지 있는데 아마 교과서에서는 정미사화까지를 다 통틀어가지고 을사사화라고 하는 것 같아. 외척 간의 이제 정권 다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연산군, 중종, 명종 때 사화를 겪게 됐었던 우리 살인 세력들, 사화가 진짜 정말 정치가 흔들릴 정도로 살인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기도 했지만 살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갑자사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외척 가문, 즉 훈부 세력들도 정계에서 축출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화를 겪었어. 그렇지만 사전 후기 끝에 드디어 선조 때 이제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된다.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림이 이렇게 정계를 주도할 수 있었었던 사화를 겪고 나서도 사림의 기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림 세력이 계속 이제 향촌 사회에서 본인들의 이제 이 뒷받침이 되는 학문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잘 닦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림이 결국 이렇게 조선의 신하로서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 서원을 통해 가지고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가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2번째는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으로 이 2가지를 통해서 이제 살인 세력이 정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림이 선조 때 이렇게 정계를 주도하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척신 정치를 척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동인 같은 경우에는 척신 정치의 잔재를 무조건 다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척신 정치 축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제 2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인에서 심의겸과 동인에서 김효원이 이조전랑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었다. 자, 6조 중에서 2조는 인사와 관리를, 그러니까 나라의 신하를 관리하는 것을 책임을 졌었고, 전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후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벼슬직을 놓고 갈등을 빚었었던 두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든지. 근데 정열입 모반 사건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지?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등 가사문학의 그치 백미로 꼽히는 이 정철이 이제 거의 주도를 했었단 말이야. 정열입? 뭔가 이상해. 정열입이라는 이 사람 말이야. 관직에서 갑자기 내려와 귀양해. 근데 그 귀양해 가지고 갑자기 사교 단체를 만드네. 사교 단체 만들어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네. 자기네들끼리. 그래 가지고 침입한 외적까지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키워? 이건 사병이다. 이거는 태종께서 없애버렸었던 사병을 정열입이 만들고 있는 거다. 전하, 이거 왠지 영모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정열입을 비롯했었던 이 동인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정열입은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철이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는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렸었던 이제 김빅마저도 이제 죽이게 되면서 이제 동인들의 분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서인이면 다고 임금님한테 사랑받으면 다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조한테 우리 당파 싸움 때문에 정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유배를 가요. 정철이 유배를 간 거야. 기회는 이때다. 정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철 이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아니 그래도 같은 조선의 신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신하로서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것일 텐데 너무 그렇게 가혹한 처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동인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정철, 이거 가만둬선 안 됩니다. 딱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정철 때문에 흘린 피가 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건 북인인 것 같아요? 남인인 것 같아요? 그쵸, 북인이죠. 자, 여러분들 보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이나 아니면 성운의 학문을 계승했던 이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동인 같은 경우에는 남명 조식이나 태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인은 우리 선생님이 한반도 지도 그려놨었잖아. 그치? 한반도 지도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고, 그리고 동인은요, 조식과 이황 선생님의 본가가 어디에 있었어? 영남 지방에 있었거든. 그래서 한반도 지도에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인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기나 충청 지방이 서인이 활동했었던 곳이었었고,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 지방으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영남 학파들이 이제 동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북인 같은 경우에는 조식의 이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황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올랐었죠. 그래서 북인들 중에 뭐가 많다 그랬었어?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던 의병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으로 활약했었던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남명 조식의 이 사위의 아들, 바로 누구야? 곽재우 선생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인이 지지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지?
광해군이었었지. 북인은 무엇을 내세웠었냐면 남명조식 선생님이 양명학까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어? 세계사 배웠어. 이 남송의 철학자였었던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대두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송나라 다음이잖아. 송 다음이면 어떤 나라야? 그치. 근데 원나라는 이제 중국 역사는 아니니까 그 지역에 있긴 했지만 원 다음에 명나라. 그치? 자, 그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릿속에 지식만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실제로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동과 지식을 하나로 합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무엇을 주장한다? 지행합일을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북인도 마찬가지로 실천,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자, 우리 명종 때 이 남명조식 선생님한테 이 계속 명종이 출사 제의했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관직을 제의했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거절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황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조식 선생님, 그게 아니지요. 왕께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여러 번이나 이렇게 출사 제의를 한다면 계속 거절하는 것도 이게 도리가 아닙니다. 네? 나라의 뜻이 없다고 해도, 관직의 뜻이 없다고 해도 오셔가지고 임금께서 당신이 필요하다는데 당신께서도 조금 수고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남명조식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나라의 관직은 돼지들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나라의 녹을 좀 먹고 사는 돼지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관직을 9번 넘게 올랐었던 이황 선생님 입장에서 싸우자? 약간 싸우자는 건가?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이제 이황 선생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조식 선생님이 동쪽의 주자가 세상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 깊이 이황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좀 강한 이제 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중요시했습니다. 왕이 원한다면 우리는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자, 서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하는 게 조금 결이 달라요. 서인에 정통 성리학자들이 많아. 정통 성리학자들. 그래서 서인들이 주도했었던 거. 서인들이 계속 이제 주장했었던 게 뭐냐? 여러분들 정도전 기억나죠? 정도전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당시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신권 중심의 나라. 그치? 신하가 왕을 바로서게 하는 존재인 거야.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 서인에서 주장했었던 건 신권. 그래서 시옷이 3개 있네요. 그쵸? 시옷이 3개. 이렇게 하면은 잘 기억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권을 중시했었다. 자, 이후에 이제 강해군이 폐위되면서 강해군을 지지했었던 북인 세력들이 축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축출. 그래서 정계는 이 인조 때부터는 남인과 서인이 붕당을 형성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내려가가지고 광해군 때 이제 무슨 반정이 일어났어요?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반정이 붙는다 그랬지. 무슨 반정이야? 그렇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 지지 세력이었었던 북인 세력이 축출되고 그리고 광해군도 폐위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을 주도한 누구? 서인이 정계를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남인은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에어컨은 더 조금만 낮출게요. 이게 히터 같은 이상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 괜히 좀 꿉꿉한.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흩어졌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붕당을 형성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때로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견제를 하고 하면서 정치를 잘 운영하면은 괜찮아. 근데 너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하니까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확 뒤집히듯이 바뀌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붕당을 형성했지만 2번의 논쟁과 그리고 3번의 환국으로 결국에는 정치가 혼란해지는 혼란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왕은 누구였었죠? 마지막 효종, 그치, 효종이었었지. 자, 효종 전에 누구였어? 그렇지, 인조 때 큰 사건이 2개 일어났었어. 무슨 사건? 그렇지, 정묘호란,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양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틀어서 양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조 때 2번의 난을 겪게 됐었고, 특히나 우리가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맞붙었어? 청이랑 맞붙었어. 그치? 근데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가는 것에 성공 실패. 성공.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란 가는 거 성공 실패? 실패를 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포위돼서 45일간의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삼전도의 굴욕. 이 삼전도 굴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청나라에 무엇을 체결했었다? 군신관계를 체결했었다. 군신관계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야. 누가 군주겠어? 청나라야. 그치? 우리가 신하로서 다시 명나라랑 체결했었던 4대의 예절처럼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군신관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효종은 무엇을? 우리 아버지를, 그치? 원래 효종 같은 경우에는 복림대군이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복림대군이었다는 거. 군신관계 체결하고 신하들, 왕자들, 백성들까지 청나라로 끌고 갔다가 세자로 책봉됐었던 이 소현세자 있었을 거 아니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돌아오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효종이 원래는 세자가 아니었지만,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지만, 이제 인조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림대군이 왕에 올랐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무릎 꿇렸었던, 게다가 싸늘한 바닥에다가 이마를 총 9번이나 맞닿게 했었던 300억 오드레의 이 굴욕을 보여준 청나라 가만두지 않겠어? 북벌을 내세웠었다. 자, 북벌론을 대두하면서 북벌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효종께서 사망하면서 실패.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 오른 게 누구였냐? 현종이야, 현종. 자, 사건은 이 현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현종 때 효종께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이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복은 예절을 갖추는 옷이야. 그치? 우리가 뭐 장례식이 있는데 크롭티에다가 치마에다가 뭐 그렇게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TPO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 특히나 사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이 상복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한 문제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왕, 즉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복을 좀 오래 입어요. 왕이 돌아가시면 3년, 그리고 이제 왕의 비가 돌아가시면 1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송, 예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현종 때 일어났었던 사건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학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라는 부분인데, 뭐로 많이 나오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깊게 배우지 않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지나도 기억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되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김빙, 정여립 안 나와요. 근데 되게 이제 깊게 설명을 해주면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속 논쟁이 효종 때 일어났다, 이런 식의 틀린 선지가 분명히 등장할 수 있어. 아니, 예속 논쟁은 효종이 돌아가셔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때는 현종 때야. 이 시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1차 예속 논쟁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예속 논쟁, 그리고 2차 예속 논쟁. 예속 논쟁은 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표 그리는 김에 너무 덥네. 선생님 머리 한번 묶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예속 논쟁, 선생님이 1차, 2차를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서인들은 거의 뭐라 그랬었지? 정통? 성리학자들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인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예속 논쟁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기해 예송 때는 효종이 사망하셨거든요. 효종 사망. 이게 1차야. 1차 예속 논쟁인데, 이렇게 효종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서인은 효종께서는 복림 대군이었다라는 거야. 대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동인은 이제 동인의 남인 있죠. 남인은 무엇을 중시한다? 왕권을 중시한다 그랬지. 왕권을 중시하는 남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효종께서는 대군이 아니라 즉 무슨 뜻이야? 왕위에 오르셨던 분이다. 그런데 어찌 일반적인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시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자, 남인은 이 왕권 강화를 주장했고, 서인이 중시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 신권 중심이었잖아. 그치? 신권 강화. 그렇기 때문에 두 의견이 쟁쟁하게 갈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들고 오지. 나라의 중요한 행사는 성리학적 예법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거. 뭐였지? 국조? 그렇지. 국조의례를 근거로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이 국조의례에 나와 있는 예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국조의례에 보면 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상복을 입을 거냐? 장렬왕후 조씨라 그래가지고 이 자의대비가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일반적인 이 선대들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3년으로 입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서인들의 주장은 달랐어요. 서인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아니 그렇지만 복림대군께서 재위기간이 그리 기셨던 것도 아니고, 원래 생각을 해보면 인조 때 인조께서 세자로 책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현세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현세자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효종이 왕에 올리신 건데 복림 대군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자 가래.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해야지요. 근데 주자 가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자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지켜야 되는 예법이잖아. 진짜 말 그대로 사대부의 예법이잖아. 이걸 주장하면서 1년만 입으시죠. 1년만 입으시죠. 근데 우리 생각해봐. 상복 3년 동안 입는 거 솔직히 길지 않아? 왜 지금 우리의 정서로 이해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 당대의 상황을 비춰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때 자의 대비 이 장렬왕후 조씨가 그러게 3년 1년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승리를 했냐? 1년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서인이 예송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조금 하면서 남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도 돌아가시냐? 효종의 비까지 돌아가세요. 효종의 비도 사망하게 된다. 이게 2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까지 세상을 떠난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인은 그대로 주장을 하죠. 무조건 우리는 국주 오레이대로 하겠습니다. 1년설 이야기를 했는데, 서인이 주장한 게 9개월 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야? 1년설을 주장했었던 이 남인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두 번의 예송 논쟁 끝에 정계를 주도하게 된 세력이 누구라고? 남인이라고. 남인 승리!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세상이 남인 중심으로 좀 잘 흘러갔으면 다행인데 환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환국은 총 3번 정계를 주도했었던 세력이 확확 이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1680년에 일어났었던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총 3번의 환국이 일어났는데 이 환국의 초성이 다 기역시옷이죠. 기역시옷. 네, 경신기사 갑술왕국입니다. 이 서인, 남인이 이렇게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을 때 두 번의 예송 논쟁 끝에 남인이 승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인 중심의 이제 정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때 남인 중에 허적이라는 인물의 기름천막 사건, 기름 유학 사건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남인 세력이 무엇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역모를 꾀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남인이 지금 역모를 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유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후에 이제 허적의 서자가 역모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삼복의 변까지 겹치게 되면서 남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한다 해주니까 정계를 주도해? 정계를 주도해서 역모를 꾀하려고 해? 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지. 이대로 남인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인 세력이 이때 대거 축출되고 허적도 축출됩니다. 남인 세력 대거 축출됐었다. 그러면 사실상 누가 정계를 주도하겠어? 서인. 서인이 주도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사왕국. 기사왕국과 이 갑술왕국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희빈장씨. 희빈장씨가 누구야? 장희빈이잖아? 그치? 이 장희빈이 누구냐? 당시 숙종의 이 후궁이었었어. 근데 이 숙종께서 이제 첫째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인을 들였는데 그 부인이 인현왕후였었어. 근데 인현왕후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후사를 이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후궁 있잖아. 그치? 후궁과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윤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중요하잖아. 후대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현왕후는 뒤로 젖히고, 희빈 장씨를 이제 왕비 자리에 앉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희빈 장씨도 이때 아싸 하면서 이제 아싸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국무가 되는 것인가? 이 분위기를 이제 플로우를 타고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이때 이제 서인 세력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인 세력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송시열을 비롯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반대한 거야. 송시열 등 반대했었다. 아니 어찌 후궁이 조선 왕조에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후궁이 어찌 이거는 있을 수 없죠. 후궁이 왕비가 된다뇨. 완전 정통 성리학자들이라 그랬죠. 서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서인 세력들이 축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희빈 장씨가 결국에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 등 이제 서인이 반대했지만 서인은 결국에는 축출된다. 그러면서 다시 정계는 이 희빈 장씨를 지지했었던 어떤 세력들? 남인이 주도하게 돼요. 남인이 주도하게 돼요. 자, 근데 결국에는 희빈 장씨가 얘들아 사약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폐위당한 인현왕후, 폐비, 민씨를 인현왕후예요. 이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로 앉히려고 하는 복위운동을 펼친단 말이야. 복위운동 펼치게 된다. 자, 그 끝에 결국에는 이제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남인 세력들은 계속 반대를 했지만 그 끝에 결국에 남인은 축출되고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희빈 장씨는요 사약을 먹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 왕이 이윤이 되기는 해요. 이 희빈 장씨 아들. 자, 그래서 이제 남인을 축출하고 다시 누가 주도한다? 서인이 주도를 해.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머리 아파지는 거는 이 서인들도 이야기가 둘로 나눠진단 말이야. 서인 세력들이 이제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복위하게 되면서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지게 돼요.